이 방송은 19금으로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임산부와 노약자, 청소년들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개인이 어떤 법을 어길 때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어길 때는 이건 암흑이에요.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안 당했다고 그냥 뭐 옛날 지나간 어디 텔레비 보니까 뭐 오래된 거 가지고 우리는 어제 일 같은데 그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얘기만 몇십 년 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현재는 없어요. 두 분한테 현재는 없고 몇십 년 전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거에 하시네요. 이 박사 이 작가 이재희 그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그들의 정치 입문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근현대사를 말한다. 작가 이동영의 역작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 온오프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도서출판 왕의 서재.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재희의 동네 북 이 박사입니다. 왜? 아유, 제가 이재희에서 컨셉이 박사인데 저도 모르는 바보 이거잖아요. 근데 같이 방송한 이 두 새끼가 진짜 사람을 호구 취급해요. 이 작가 이 가뜩이나 승질 들어온 새끼가 요새 뭐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보 가는 스케줄 다 잡아놓고 녹음 날짜를 갑자기 통보하더니 야, 나 선약 있어. 그러니까 지랄하지 마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야, 또도 방송에서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날짜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아이씨. 나도 내 일정이 있어. 야, 네 거는 다. 야, 네가 무슨 사장님이냐? 네가 난- 무슨 사용자냐 이 새끼야? 이재희의 독재자 아니야. 아유, 성질 들어온 새끼. 아유, 뭐 하여튼 지난주에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너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 조박 말고 또 있어? 수영아, 너 얘네들 절대 성격 못 맞춘다. 그냥 내가 할게. 응? 일단 내가 할게. 그래 뭐 그렇고 뭐 봉화 갔다 왔다며? 봉화 잘 다녀왔습니다. 너 없이 갔다 왔어. 그래. 재밌었냐? 재밌었지. 재밌을 수가 있나 시간 내가 안 갔는데 나 니들가 지금 아주 안 봐도 비디오 다 보여. 뭐 뻔하지 뭐 버스에서 어떻게 말주변 없는 니 내가 가서 분명히 재미없어 졸라 지루해하지 않았나? 아니야, 야. 재밌었어. 아니, 세작이 약을 파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 약을 다 살 것 같더라고. 어찌나 약장사 필로 얘기를 하든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끔 방송에서 그런 리플들이 보이잖아요. 뭐 세상 뭐 하는 놈이냐, 진짜로 그런 걸 다 해봤냐. 그래서 뭐뭐 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버스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해드렸습니다. 봉화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세작은 원래 과거에 무엇을 했다. 그래서 뭐 보람이 있었어? 보람 있었죠. 재밌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도착했는데 처음에 사전 약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 우리 뭐 심지어는 식당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가면서 했죠. 가면서 하고 도착해서도 그래도 한 40명이 되는데 이 인원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신 영화사 관계자분이 명대표 우리 명계남 씨랑 알아가지고 저희를 연결을 해주고 좀 있다가 봉화재단 노무현재단 통해가지고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관계 직원들이 이재희의 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가 어머 이 사람들이 왔어?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아주 매우 기쁘게 반겨주셨죠. 너무 저희가 오히려 영광인데 너무 반겨주시니까. 전국에 이재희 팬 다 있어. 그러게. 그리고 근데 가슴 짠한 장면도 되게 많았어요. 명계남 대표님을 뵀는데
약간 좀 편찮으신 것 같고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계남 씨가 자기가 지금 쓴 책을 저희한테 준다고 이렇게 책을 찾으러 차에 가시는데 주차장에 BMW, 벤츠 고급차들이 쫙 서 있었는데 저 끝에 있는 구형 마티즈 문을 덜컥 열더니 거기서 책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오토락이 아니야. 아 그렇더라고. 진짜 뒷문 따로 열어서 주시더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세작이 뒤풀이할 때 엉엉 우는데 아니 뭘 자꾸 쳐울어 이 새끼들은 진짜 그만 좀 쳐울어 아주 씨발 눈물의 아이콘이야? 아이 나 씨. 그리고 이제 알았어. 그 참배하는데 펑펑 우는데 저도 좀 눈물이 좀 또 나더라고요. 근데 촬영팀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우는 것도 편하게 울질 못하겠더라고. 아, 너 오빠 이 새끼들 할 텐. 자, 뭐 알았어. 그거 갔다 왔는 건 됐고, 뭐 지난 방송 한번 얘기해 볼까? 지난 방송에 말이야. 리뷰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 뭐 네. 의도치 않았는데 힐링이 되었다. 뭐 다른 방송 듣고 열 받았었는데 EJ 듣고 마음이 좀 치유가 됐다 이런 분들이 그건 뭐 다 나의 또 편집의 힘이고. 근데 이 자식아, 네가 거기서 그 일베를 언급하는 바람에 게시판이 난리가 나지. 지금. 아이고. 일배충 이 새끼들 니들끼리 놀아 좀 우리한테 와서 지랄하지 말고. 팟빵의 리뷰 게시판이 역대 가장 지저분한 것 같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노선을 견지를 안 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뭐씨 뭐 5.18 폭동이니 어쩌니 싸자. 그러니까 기껏 얘기하는 게 뭐 이 박사 자살해라 뭐 아니면 저 찔찔 우는 새끼 뭐냐. 그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광주는 폭동이었다. 뭐 한번 공수특전단한테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느냐. 아니 내가 언급한 일배 걔도 와서 썼더라고. 썼더라. 이 작가 형님이 언급한 일배축이 저예요. 졸라 감동받았어요. 좀만 더 했으면 넘어갈 뻔했다고 진짜. 진짜 문제는 찍을 뻔했는데 그랬다고. 나 진짜 아까워. 조금 더 땡겨야겠어.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 그리고 아니 지난 방송에서 파리쿠 뭐 MLB 파크 불펜 뭐 어디였더라? 클리앙 뭐 많이 언급했는데 다 보겠지. SLR 클럽만 이 인간들이 언급을 안 해가지고 SLR 클럽 모 회원께서 뿔이 나셨는데 그래? 제가 SLR 클럽 자유 게시판에 사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랄을 다르구나. 세작이 댓글 달았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런다고. 저는 제 기억에 한 줄 알았어요 얘기를. 안 했어. 깜짝 놀랐어 나도. 저거 여성 시대라고 있어. 거기도 파리쿵만큼 개인녀들이 많은 동네인데. 달려가는 그거 말고. 그 말고 이 새끼야. 듣고 있는데 거기에 그 리뷰가 있더라고. EJ 리뷰를 다 본다 그랬는데 아마 여기는 못 볼 거라고. 그렇지. 가입이 안 되니까. 아이고 양반들아 왜 내 말을 못 믿나. 전 세계 리뷰는 다 여러분들이 쓰는 순간 제가 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난 방송이 좀 논란이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일간 베스트 그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우리랑 정치적 입장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너희들 노빠냐, 그래서 문재인 잘했다는 거냐, 니들이 뭘 하냐, 우리 편끼리도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씨발 노빠 방송이 니 때문에 그래 이 개새끼야. 아주 낙인 찍혔어 노빠 방송이야. 뭘 모르는 노빠는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 둘은 노빠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나머지 둘 얘기 또 나온 김에 세작 이 새끼가 강원도하고 충북 욕했다가 아주 묵사발이 또 났습니다. 제 게시판 지분을 또 가져갔어요. 고마워.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뜻으로 언급한 게 아니었어요. 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냉소 그런 의미였는데 특정 지역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 안티팬들은 니네 둘이 다 나랑 가져. 나랑 가지고. 근데 확실히 팬은 네가 제일 많더라. 당연 내가 보아 갔으면 버스 다 5대는 갔어 이 새끼들아. 자 근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게시판도 시끄럽고 해서 대선 특집 2 이번에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방송은 아니고 특집이라면 좀 그렇고 그냥 호외식으로. 원래 우리가 이번 주에 녹음을 못하는 단계였죠. 그렇죠. 내일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데 어제까지 나 오늘 가는 줄 알았어. 금요일 날. 그래서 방송을 못 하겠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전화해서 빨리 금요일 날 나와 이래가지고. 일본 갔다 돌아오긴 하냐? 몰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지금 철의 저희가 탈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스케줄이 다 엉켜 있는 상태에서 저도 내일 이제 그 강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 박사도 그렇고요. 바빠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작가가
지금 짬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빨리 녹음하고 가야 돼 지금. 아 그냥 속으로 야 솔직히 그거 아니야? 두산에서 Y로가 안 들어왔어. 아직 두산 걸 못하겠어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안 할 거야. 씨발. 아니 그 저 두산 관계자들 들으면 좀 저 회사 게시판 사내 게시판 가서 올리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근데 나는 저, 이 방송 대선 특집 투한다는 얘기 듣고 이 민감한 이 작가가 게시판 글 보고 리뷰 보고 열받았구나. 열좀 갈 받았지. 때까지 가보자. 어. 그거라고 딱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대선 특집 2를 합니다. 한 번으로 우리 대선 특집 한 번으로 그냥 땡 치고 새롭게 정말 시즌 2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저기에서 아직도 친노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방송에 대해서 뭐 아까 이 박사처럼 니네가 뭐라네 이지랄 해가지고 내가 대선 특집 2를 합니다. 자 친노 이야기 나왔으니까 친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대선 패배는 친노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지. 소위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의 다른 점 괴리점은 딱 이거야. 그 친노 패배를 패배의 원인은 친노다. 그래서 친노를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친노 때문에 졌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선 특집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25년 전 선거나 20년 전 선거나 이번 선거나 한치도 다름이 없다. 그렇지. 지역주의 투표형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 김구가 살아 돌아와도 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오늘 대선 특집의 2에 해봅시다. 지금처럼요. 조중동이나 새누리가 주장하는 프레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친노 콕콕 찍어갖고 민주당을 배제시키겠다 하는 발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이거 한번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새누리당 아들 씨 말도 더듬어지네. 수구 세력이죠. 새누리당 조중동. 그러니까. 예. 자 그럼 과거에서 우리 한번 그 딱 뒤집어 보세요 한번.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12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쪽이 이긴 거는 딸랑 2번이에요. 12분의 2 씨요 10%도 안 돼. 야, 그러네.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도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은 김종필하고 손을 잡았었죠. 노무현은요 이때 정몽준하고 일단 손을 잡았었어요. 그렇게 해서도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30몇 표 차이 뭐 이렇게. 근데 이번은 순전히 우리 쪽 힘만으로 대선을 치렀고요. 이 힘의 근거가 48%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선거니까 친노가 물러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진영을 다독여야 되니까 그 이유를 찾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내부 진영 파괴로 이런 논리를 몰고 가는 거는 솔직히 무슨 뭐 아주 작은 선거, 무슨 뭐 학생의 선거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저 내부 애들이 과연 뭘 그렇게 두려워해서 친노를 없애야 된다, 친노를 뭐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보다 정말 원하는 뭔가 있나 그게? 아니면 저 내부에 있는 그 에어리 형 같은 애들의 생존의 에너지는 과연 뭐 근거가 있는 건가 그게? 뭘 원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세상 말대로 대선 12번 중에 딱 2번 이겼어. 그것도 우리 힘으로 이건 한 번도 없어. 뭘 자꾸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지랄하고 있는지. 자 봅시다. 민주당 반노 비노 말대로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새누리당이 2002년 선거가 끝나고요. 멘붕이 왔거든? 그렇죠. 걔들 왜 멘붕이 왔어? 아니 꼭 이길 수 있는 선거고 절대 질 줄 몰랐던 선거였는데 덜컥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도 고졸 출신 노무현한테 지니까 멘붕이지. 절대 질 수 없다고 왔거든. 그치. 97년 선거를 왜 졌어? 이인재 때문에 졌다 이거야. 우리 내부의 분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에 이인재 같은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절대 질 수가 없다 생각했는데 졌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죽 씨발 참담했겠어요. 지금 우리 심정이랑 비슷하겠다.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실패한 대통령 만들기 한 거죠. 그렇죠. 봐봐요. 그 선거에서 노무현이 부산에서 29%, 경남에서 27%, 울산에서 35%를 갖고 간 거야. 많이 가져간 거네. 이거는 새누리로 봤을 때는 엄청 충격이지. 왜냐면은 여기는 자신들의 텃밭 아니야. 텃밭. 그치. 그렇죠. 여기서 이 정도 뺏겼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3이야.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뺏겼으니까 마이너스 2, 3 뺏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 어떻게 생각하면 노무현 이런만 없으면은 영남에서 경남 지역 부경에서 우리가 표를 빼앗길 일이 없다. 그러면은 지역주의 투표를 가면은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여기서는
그런 생각 하는 이게 거야. 기반이 되니까.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그 친노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계속 친노가 문제다 어쩌고 해서 문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중동 애들하고 손을 쿡 잡고 친노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건데 이거를 우리 편으로 하는 것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책임을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40% 못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가 대선 전에 예상했을 때 경남 지역에서 40% 이상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했구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이죠 첫 회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 총선 특집에서. 그리고 내 책에서는 몇 번 썼는데 우리나라 이념 분포는 보수와 진보가 7대 3이야. 보수가 훨씬 많아요. 아무리 좋게 따져도 6대 4야. 어쨌든 보수가 많아. 그러니까 총선이든 대선이든 보수가 질 수가 없다고. 선거하면 걔들은 백전백승이야. 근데 왜 보수가 가끔 지냐? 아까 얘기했잖아. 대선 12번 중에 2번 졌지? 네. 총선은 딱 한 번 졌어. 걔네들이. 그렇죠. 왜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냐? 걔들이 삽질을 해주기 때문이야. 보수의 삽질. 보수의 삽질이 없으면요. 진보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번 이겼는 거 한번 볼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 2번. 이인재 삽질이 있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정몽준 삽질. 정몽준 삽질이 있었지? 총선은 한 번 이기는 건 뭐야? 탄핵이 탄핵. 있었잖아. 우리 총선이 우리 역대상 18번 있었습니다. 18번 선거에서 우리가 딱 한 번 이겼어. 근데 그거 보수가 탄핵이란 삽질을 해줬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런 프레임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말이죠. 이걸 간과하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친노 때문에 졌으니까 나가라고 지랄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한 건 이거야. 친노가 전부 다 지금처럼 콕 찍어서 다 물러나면 가장 좋아할 것은 새누리라고. 새누리당. 이거를 제대로 좀 명심하고 친노가 나가야 된다. 이런 책임을 좀 주장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요번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삽질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졌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졌죠. 문제는 수구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것을 비롯해서 자신들에게 공과 중에 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노출시키고 아주 극히 일부분 거기서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들만 노출을 시켰다는 거죠. 이번에 나는 박근혜가 야당 후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명박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었고 현 정권 얼마나 문제 많이 일으켰습니까? 벽두부터 숭례문 화재부터 시작됐죠. 용산 참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당하고 노크 기순하고 경제 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아우 힘들어. 방송 관련 법 개정, 내곡동 사저 문제, 4대강 사업, 대통령 측근 비리. 아 이거 방송 못 하겠다. 그런데 PD 수첩, 돌발 영상 그런 거 다 무력화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는 자정 넘어서 하는 시청률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토론 프로그램이나 우리 같은 팟캐스트 방송에서나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심지어 아까 세장 말한 대로 대선 직전에는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 그렇게 방송 노출 좋아하시는 양반의 이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포탈 장악하고 SNS에서 진보 세력이 하듯이 비슷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알바 동원하고 국정원 직원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친노 프레임 만들어갖고 친노 콕 찍어 내보내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세작이 따로 조사한 게 있지? 이틀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제 트위터를 한번 누벼봤습니다. 이 작가가 잠깐 그 코멘트를 줘가지고요. 야 이거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뒤져봤는데 제가 볼게요. 자 트위터는 저희 중에 저밖에 안 합니다. 저도 이게 공적인 얘기만 쓰고 있으니까요. 자랑 좀 그만하고 알았어. 김한기 씨가 얼마 전에 그 발언했던 게 있습니다. 그 대선 직후부터 해가지고 제가 1월 10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김한길 도찰 그 있었죠. 그다음 네. 그거에 대해서 김한기 씨가 해명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언했던 거 이 내용입니다. 2번의 패배 인사 그리고 문제의 우리는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저는 그때 18대 불출마를 선언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책임을 졌으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친노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잖아. 자, 그런 게 어딨어 씨발. 근데 볼게요. 이걸 볼게요. 이걸 다 노출했을 때 이게 많이 그 이제 리트윗이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계속 퍼가요. 그 트위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걸 딱 보고 맨 처음에 노출한 거 최종 합계는 계산이 안 돼. 이건 팔로워 수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데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김한기 씨의 대선 이후 발언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직접 그 글을 리트윗한다 그러죠. 리 달아가지고 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 과연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혹지 않은 김한기 씨의 트위터 방문객이 대부분 친노나 아니면 반노 어쩌고 하시는지 제가 볼게요. 한번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이 범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리트윗을 해서 자기가 의견 표명을 하고 다시 재배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보니까 자 친노를 할게. 이 사람들 친노를 보면 뭐 이 박사도 친노인데 뭐. 자 친노가 4고요. 4 전체 중에 4. 김한길 지지자가 3. 그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새누리 지지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4대 3대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자들이 이 3이나 돼 30%나 되는 새누리 지지자들이 김한길 트위터 가고 김한길 좋아요 RT 하고 했단 말이야. 아니 새누리 지지자들이 미쳤나? 왜 김한길한테 와갖고 좋아요 누르고 지랄하나? 자 이거를 근데 여기서 아니 그럼 너는 세장 너는 또 왜 또 개소리 하냐? 네가 뭘로 불리하는데 제가요 욕 먹을까봐 해당 트위터 내용을 다 봤어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트위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찾아봤어.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디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는 뭐 웃긴 게 나와요. 새누리 지지자가 김한길 의원님 화이팅 이래놓고 자기 걸로 가보면은 여기 변희재 최고. 그러니까 이거 봐 새누리 지지자들이 김한길한테 하는 거는 김한길 잘한다 너 그래 계속 신노 몰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봤던 게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그 5.18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지만원 씨 무죄 뉴스 있죠. 그다음 이런 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반을 가보니까 그 자기 트위터 속에 박사모라고 써 있습니다. 오. 이런 사람들이 김한길 트위터 와가지고 그 리트윗을 해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팔로잉은 더럽게 많이 해놓고 일관된 논조의 글만 계속 퍼다 나르는 거야 이게. 이게 시발단 그건가? 아니 뭐 그건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친노 세력을 몰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자가 김한길이 그걸 실제로 얘기를 하니까 잘한다 화이팅 하는 하는 거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이게 무슨 뭐 친노네 반노 싸움이다 이게 아니에요. 새누리가 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친노 보내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새누리라니까. 그치. 그 아까 얘기했죠 저 친노 애들만 없으면은요 얘들은 평생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부울경에서 저 친노 아니면 누가 표를 얻을 수 있어? 그렇지. 다 친노잖아. 그렇지. 자, 계속 그 삽질 새누리의 삽질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박근혜는 삽질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걔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걔라고 이제 걔라고 만들지. 우리 당선자님, 당선자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천만 이렇게 하니까 삽질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선거 여왕이 되는 거지. 뭐 달리 선거 여왕이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커뮤니티 말고도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저희가 회원수 뭐 대략 한 뭐 30만 이상 되는 데를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는 뭐 일베 빼고요. 일베는 제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다는 본 거 아니고 좀 큰 데만 봤습니다. 그 게시판에 요 최근 들어가지고 친노 퇴장, 김한길 뭐 옹립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요. 이런 글에 일관되게 싸움을 부추기는 리플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글 쓴 사람을 제가 뭐라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논조가 일정해. 그걸 기계적으로 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닉네임을 검색을 쭉 해보면 해당 게시판 예를 들어 거기가 뭐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내지는 뭐 카메라면 카메라 이런 데서 활동도 안 하면서 이런 글에만 리플을 다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리플꾼.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어디까지 해봤냐면 검색을 계속하다 보면 1년 단위까지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1년 동안 김한길 리플 말고는 단 게 없어. 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멧돼지같이 자기 목적만 하는 글에 왜 낚여가지고 거기도 화내는 또 싸움 나고 게시판 시끄러지고 이런 거 좀 낚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게시판 시끄러운 것도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분란 일으켜서 문제 내는 니들 거야. 야권 지지자 니들끼리 서로 싸워 이거라고. 아이 답답한 양반들. 우리가 대선 특집 2 하는 것도 그거야. 일단 우리가 본격적 방송 들어와서 할 내용이 그겁니다. 역대 야권의 분열 이 개새끼들이 얼마나 분열했는지 그걸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오늘 대선 특집 2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라디오라서 제가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데 검색하다 보니까는 그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 아이디 닉네임을 까보면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디를 구글에 쳐봅니다 저는. 구글링 해보잖아요. 네. 박사모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 그리고 그건 조사한 내용이고 또 안철수가 나왔으면 이겼을 거라는 결과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졸라게 많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보면 모든 선거에서는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안철수가 나왔으면 분명히 중도 보수표를 갖고 왔을 거야. 이건 플러스 요인이지.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정통 민주 지지 세력들은 투표 안 해. 기권한다니까. 자 그렇지.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지. 왜 이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말이지. 그 내가 만약에 저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나왔다. 나는 투표를 하러 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안 가겠지. 그렇죠. 자 봅시다. 우리 집이 완전 보수 꼴통 경상북도 산골 마을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누나 자형, 내 매제 여동생,
6명이 나까지 7명이 다 문재인 찍었어. 오. 그거는 나의 힘이지. 내가 가서 맨날 문재인이 돼야 된다고 막 이런 박근혜 되면은 아들내미 죽어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가 됐으면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나만 찍고 말어.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답답한 양반들아. 근데 안철수에 대해서 욕할 게 엄청 많지만 안 합니다. 왜냐면 또 안철수는 또 우리 야권에 또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할 일이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난 안 한단 말이야. 우리처럼 대인배가 되라고 쳐 싸우지 말고 씨. 나는 뭐 욕할 게 없어갖고 지금 안철수 욕 안 하고 있나? 아유 답답한 양반들 진짜 씨. 자, 왜 결과론이 그 말도 안 되는 건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2002년에 노무현 이겼는데 만일 2002년 선거에서 졌어봐. 그럼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김대중 왜 안 버리냐? 김대중 버렸어야 된다. 그 노무현이 그랬거든. 나는 김대중의 공과가를 다 안고 간다. 근데 김대중이 마지막에요. 인기가 엄청 없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졌어봐. 왜 김대중을 안고 간다 그랬느냐. 김대중을 버렸어야 우리가 이겼다. 이지랄 하면서 정몽준이가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 그렇지. 햇볕 정책 버렸어야 된다. 대북 정책 기조 그렇지. 바꿨어야 된다. 뭐 100%라고 그랬을 거라고. 이 답답한 양반들아.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아이고, 답답하네, 비유하면 씨발.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에 일본하고 올림픽 야구 결승을 하고 있는데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본이 9회 말 투아웃에 만루를 만들었어. 안타 하나면 게임 끝. 그런데 우리 투수가 뭐 한 유현진급이라고 합시다. 일본 마지막 타자한테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렇게 유리한 볼 카운트까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 2사 말루. 그렇지. 투 스트라이크 노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건 고민스러울 거 아니야. 유인구를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하느냐, 파울이나 헛스윙을 유도하느냐, 아니면 정면 승부 들어가느냐. 이게 둘 다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면 승부 들어갔다고 치시다 그 유현진이. 그런데 안타를 맞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지. 이거 멋지. 유현진은 그냥 친일 매국노 되는 거야. 거기서 왜 정면 승부를 했냐 씨야. 유인구를 한두 개 던졌어야지. 야 포수가 한번 흐름 좀 끊고 올라갔어야지. 아유 유현진이 매국노 자식 아주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또 정면 승부 들어가서 스탠딩 삼진으로 게임 셋 됐다 칩시다. 그 영웅이 되지 뭐. 그치. 역시 유현진이다. 역시 배짱 봐라, 메이저리그 씨발. 진출한 투수 당연히 유인구나 나올 줄 알았는데 역으로 승부 들어가서 이겼네. 유현진 이렇게 여기, 되는 거지. 여기 다 야구 자원이니까 말루에서는 그 유인구 던지기도 쉽지 않아. 그렇죠. 페스티벌 나오면 어떨 거야, 씨. 그렇지. 이게 결과론의 허무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는 이 말이 안 된다니까. 결과론 놓고 안철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평론가들, 기자분들 많죠.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법륜스님, 그리고 지성과 미모를 갖춘 나의 이상형 김민정 교수님, 그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자이고 평론가라는 그 타이틀에 완전히 그 점수를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 우리 본격적 방송 들어가가지고 오늘을 이 짜증나는 야권의 분열. 자 봅시다. 이번 선거에 저쪽은 씨발 뭐 그 사이 틀어졌던 김무성, 박근혜랑 사이 완전 틀어졌었거든. 그렇죠. 근데 김무성에다가 졸라 싸웠던 이재호, 정몽준, 걔들까지 다 불러.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갑이, 한강옥이, 김경재까지 다 불러 모았어. 또 시작이다. 그래갖고 선거 치렀는데 우리는 선거 지휘하려고 하는 책 사라고 하는 이해찬, 박주현까지 다 내쫓았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선거했는데 아유 살짝 이런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이따가 이해찬, 박지원이 새누리당 안 간 게 다행이다. 원래 보수는 이 부패로 망하고요. 진보는 분열로 망합니다. 빨갱이 개새끼야. 진보 분열 얘기하지 마. 아니 사실 이거 그건 그 우리 팬카페 진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그 진보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 네. 좀 있었죠.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그 당을 합쳤다 이거요. 한 일주일 해도 보셔라. 얼마나 당을 합쳤다 깼다. 분열이 그렇게 심했었어. 누가 진보는 또 그 완전-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그 저한테 학생운동의 역사 알려달라고. 근데 저한테 그 책이 있긴 있어요. 계보책이 있는데 그렇지. 이거요 무슨 저기 분자 화학식 같이 돼 있어요. 아우 미쳐. 너무 많아요. 엄청나요. 진보의 분열은 어떻게 뭐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뭐 또 몇 분 했나 이거? 또 앞에 한 30분 했네. 아씨, 자 30분 건너뛰고 또 들으시겠는데? 건너뛰세요 듣기 싫으면.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에 들어가 봅시다.
변절과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불공정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발한다. 와주태이의 박쥐들. 국회에 기생하는 변절자와 이들의 기회주의적 형태를 낱낱이 파헤친 근현대사실록 와주태이의 박쥐들. 작가 이동영의 권력을 향한 두 번째 직격탄. 와주태이의 박쥐들. 유사품 외주태이의 박쥐들에 주의하십시오. 온오프에서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도서출판 왕의 서재. 작가 이동영의 세 번째 역작 정치과의 제1교시. 정치구단의 은밀한 정치 강의. 그 첫 번째 시간표. 어두운 현대사의 부패와 음모 그리고 밀실의 정치를 이야기한다.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작가의 염원이 담긴 필생의 역작 정치과의 제1교시. 이 작가 오빠 화이팅! 이 작가 오빠 내려가시면 안 돼요. 오빠 화이팅! 도서출판 왕의 서재. 자, 봉지방에서 들어가서 우선 저 5대 대통령 선거부터 가봅시다. 이건 뭐 저번 박정희 특집 때 언급한 거니까 이 박사가 잠깐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고. 예. 그때 당시에 윤보선 허정으로 분열이 됐죠. 지난 박정희 특집 2편에서 언급을 했지만 제비뽑기로 야권 단일 후보 뽑자고 했다가 누가 땡깡 부리고 강목쇼 한 번 있었고 강목쇼 이거 좀 설명 좀 해줘봐. 세작이건 뭐 이 작가건 강목쇼 뭐 한 거야? 아니 이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뭐라 그래 전당대회 같은 거 하는데 와가지고 또 투표 못하게 또 애들 당원들이 지랄하고 한 거지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분열되니까 야권 원로들이 잘 해보라고 협상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아, 똑같지? 저 이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원로들이 야 잘해봐 이렇게. 그리고 원로들이 막 반 뭐 이런 표현에서 뭐하지만 땡깡 부리고 니네 만약에 갈랐으면 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막 그러고 그런데 결국 단판 결렬되고 난리법석 끝에 결국 동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찍혀 나왔죠. 찍혀 나왔지. 그 상태에서 허정이 후보 사퇴를 해요. 너무 늦었지. 그런데 맞습니다. 너무 늦은 겁니다. 박정희 쪽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관권, 금권, 부정선거 착착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야권은 분열이 된 거예요. 부정이라 얘기하지 마 임마. 지금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사실이지 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정희 46.6%, 윤보선 45.1%. 1.4% 차이야. 씨. 지금이야 졸라 1.5% 차이네. 지금이야 졸라 유사하지 않아요? 15만 표 차이로 끝났어요. 야 대통령 선거가. 뭐 당시 박정희 씨가 이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야권이 분열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길 수도 있었을 15만 표 거예요. 차이니까 예. 미리 좀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항상 야권의 분열, 야권의 싸움. 선거 결과 놓고 지랄 막 터지게 싸우고 늘 똑같은 짓 하니까 맨날 지는 거야. 그러고 보면 박정희가 나중에 유신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가 된다.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김대중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늘 똥줄 터는 거지. 봅시다. 자, 이때 윤보선이가 민정당 간판을 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리고 졌지? 근데 이제 이 민정당이 6대 총선 후에 제4당인 자유민주당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제1당은 공화당, 제2당은 민정당, 근데 제4당인 자유민주당을 흡수하고 제3당이자 제2야당인 민주당은 제5당인 국민당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은 두 개의 당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후에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위기감을 느낀 민정당은 제2야당인 민주당과 드디어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통합 야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처음으로. 최초 통합 야당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민중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90년대 이재호가 만든 민주당 말고. 근데 여기 대표는 누가 되냐면 박순천이 됐어. 여성 정치가. 윤보선이가 졌어. 윤보선이 충격을 받았지. 지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왜냐면 민정당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박순천이한테 졌어요. 이것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또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 협정 비준안 원란 파병 둘러싸고 파벌 싸움을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개파 정치. 진짜. 그래서 또 윤보선이가 또 당 대표도 뺏기고 하니까 탈당을 해요. 윤보선 라인이 싹 다 나갔어. 싹 다 같이 따라 나가지 또. 아유.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탈당을 해요. 야권은 다시 분열. 그래서 윤보선이가 민중당을 나갖고 신당을 만드는데 이게 신한당이야.
그럼 뭐 어떻게 돼? 윤보선 당연히 신한당의 총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지. 이게 6대 대선 때예요. 1967년이죠. 그러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야권이 또 분열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지. 또 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또 뭉쳐라 씨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민중당과 신한당이 다시 합당을 하는데 그래서 만든 당이 바로 그 유명한 신민당입니다. 아이고. 이 신민당이 67년 2월에 합당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 언제 있었냐면 67년 5월에 있었어요. 3개월도 안 돼. 지금 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지고 뽑고 분열하고 합당하고 이지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선거 이길 수가 있겠어? 박정희는 말이죠.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 신문에 나와, 고무신 갖다 바쳐, 다라이 갖다 바쳐, 쌀자루 포대가리 해갖고 국민들 나눠줘. 야당은 뭐 했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답답한 것들 진짜. 이래가지고 결국 선거를 치르긴 치르는데 이길 수가 있겠어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못 이기지. 애써 합당했더니 지들끼리 파벌 싸움. 아 이놈의 파벌 싸움. 지긋지긋해요, 그죠? 분열은 6개월도 안 돼요. 또 당을 쪼갰다가 다시 또 합치고 하는데 이게 이 당이요 제대로 돌아가는 당이면 그것도 더 웃긴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67년 선거는 이 박정희가 51.4, 윤보선 40.9로 지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져버렸네. 아 윤보선 뭐야 도대체. 우리 윤 씨, 자 윤보선 진짜 상태 안 좋죠. 이 공화국에서 이 그때 쿠데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양반이 그 다음 대선에 자기가 양보 없는 고집으로 나가가지고 깨지고. 그 다음 대선에서 파벌 싸움하다가 당 깨놓고 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또 깨지고 뭐하는 인간이야? 아, 이 윤보선이란 분이 그래도 이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약간 좀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있다는 평가도 많이 있어요. 앞에서 세작이 언급했지만 5.16 쿠데타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박정희 특집 때 설명을 했어요. 뭐 장면과의 라이벌 관계, 정치적 판단 뭐 등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쿠데타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한국 정치에서 저는 제일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이익 이 두 단어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치가 떨려 저는. 그렇죠. 또 6대 대통령 선거 때 쇼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민중당에서 뜯어 말렸는데 대선 나가겠다 고집 피워가지고 결국 졌죠. 실제 국민당 당적으로 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후보 사퇴했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박기출이란 분한테 양보를 하는 형식을 취해요. 그리고 결국 조봉암하고 진보당 활동했던 혁신계 인사였어요. 이 박기출 씨가 이 선거에서 4위하고 결국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벌 싸움 얘기를 하는데 파벌이면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도 지금 친노 물러나라 이거 다 파벌 싸움이거든. 그렇죠. 파벌 싸움인데 그럼 새누리당엔 파벌이 없냐? 있어. 있지. 친노 친박 있잖아. 친노래 친노가 입에 뺐어 이제. 친이 친박 있잖아. 예. 그런데 걔네들은 파벌 싸움을 하더라도 뭐 하나 있으면 뭉쳐. 그렇지. 그래 걔들은 이익 집단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뭐가 하나 있으면 뭉치는데 이쪽은 이익을 노리는 것도 있으면서 또 한쪽 마음에 그래도 뭐 정치 민주적 이렇게 생각하게 이게 섞이는 바람에 파벌 싸움하고 지랄하는 거야. 아니 이번 봐봐 친이계 수장인 좌장인 그 이재호가 막판에 부산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물론 가서 그냥 회 먹고 그 떡 먹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려가잖아 그래도. 그게 다른 점이지. 민주당은 뭐였어? 민주당은 우리에게 안철수를 지지할 권리를 달라 이 지랄하고 그 지랄하고 있는데 아유 답답한 것들. 그 모 방송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는 소장파 의원이라는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계속 얘기해 괜찮아. 누구? 이건 있어. 이 성함은 까먹었는데 친노 확실히 있고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방송을 주최하시는 분이 되게 씁쓸하게 클로징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답답하네. 자 그럼 7대 대선을 가봅시다. 7대 대선은 이제 그 유명한 40대 기술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김대중 특집, 김영삼 특집 계속해서 언급했던 건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신민당이야. 이제 신민당의 이제 총수는 유진호 씨였는데 유진호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유진산이가 이제 신민당 후보로 나올 줄 알았는데 김영삼이 그 사쿠라론을 들고 나오죠. 이 사쿠라가 뭐냐면은 원래 벚꽃을 뜻하는 일본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당과 내통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사기꾼을 뜻합니다. 유진산이 온건하고 박정희 쪽에서도 내심 유진산을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을 하니까 김영삼 입장에서는 이 사람 사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명 야당이 아니다 이 그렇죠.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가 그 유진산에게 유진산 사쿠라야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유진산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갖고 유진산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40대 기술원은 구상유치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또 맞대응하죠. 입구 여전히 상처류 냄새취 이렇게 됩니다. 입에서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아직 어리다. 애송이다 이거죠 애송이. 구상유치란 말은 이제 입에서 예. 젖비린내 나는 아직 엄마 젖이나 더 먹을 애들이 뭘 40대 기술원이야 이렇게 그렇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당내 파벌 싸움이라고 볼기는 좀 그래. 왜냐면 이건 이제 선명 야당 어떻게 보면 투쟁의 결과지. 뭐 YS나 DJ는 그 박정희랑 한번 세게 붙어보자 이런 거고 유진산이나 이쪽은 이제 아까 얘기한 사쿠라론이 먹히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선명 투쟁이라고 보면 어쨌든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선에서 김대중이 뭐 김영삼에게 극적 역전승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뭐 박정희한테 약 한 100만 표 차이로 집니다.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에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이 총선은 야당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였어요. 왜? 박정희가 삼선 개헌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했지만 누가 그 말을 믿어 씨? 못 믿지. 법까지 삼선으로 바꾼 사람인데. 그러니까 헌법을 바꿀 수 없게 국회의원의 그 야당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쪽수로서 그 개헌 저지자를 확보해야지.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근데 이 중요한 선거를 몇 주 앞두고 이른바 진산파동이라고 하는 게 터집니다. 아까 그 유진산 예, 진산파동이 터져요. 박정희 특집 때 하려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건너뛴 거지. 아, 그때. 그랬나? 그럼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대선 지고 나면 후유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민당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개헌 저지선인 65석 이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그래가지고 원래 그 유진산의 지역구는요 충남 금산입니다. 그 인삼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이때 근데 이 유진산이 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영등포 갑으로 올라옵니다. 어허. 이거는 뭐 그치 이 어떤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공화당에서 이 영등포 갑에 누구를 후보로 냈냐면 바로 장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입니다. 즉 유경수 언니의 사위야. 아하. 출신이 청와대 외자 담당 수석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자. 박정희가 청렴하네, 깨끗하네, 돈 안 먹었네 하시는 분들 보세요. 뒤에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한 자리씩 준 사람이 박 대통령이십니다. 유경수 집안에서 한 자리 안 해먹은 사람이 없어. 뭐 지금도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 왜? 저 진산이랑 그러면 그 붙으면 되지. 붙으면 되니까. 장덕진이 하고. 그렇지 이제 붙으면 딱 되는데 갑자기 유진산이가 선거 막바지에 갑자기 나 안 해 하면서 안 한다고 딱 하더니 후보를 사퇴하고요. 지역구 후보를 사퇴하고 전국구 2번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급산에서 영등포 갑으로 옮겼는데 영등포 갑에 박정희 초조카 사위가 나오니까 어머 나 안 해 하고 그냥 전국구로 옮겼단 말이지. 이런 씨. 전국구하고요. 그러니까 전국구 지역구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 이게 다르지 계속. 오랜만에 오랜만이구나. 그러니까는 이때 그러니까 당연히 금품수수 의혹이나 그러니까 장덕진이한테 돈 받고 니 사퇴한 거 아니야? 그렇지. 딜을 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신민당의 젊은 대의원들 총재실로 달려 들어갑니다. 나와라 유진산 나와라. 이 사쿠라 같은 새끼 네가 당순이 아마 싸우는 거야 이게.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사쿠라 유진산의 진산파동입니다. 그렇지. 예. 이때 어떻게 야당이 개헌 저지선 확보는 하지만 이 진산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향후에는 당내에서 어떤 정책을 짤 수가 없고요, 전략을 짤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다음부터는 김대중, 김영삼 등 우리 그 인기 정치인들 이 독고다이의 역량을 맡겨가지고 당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 진산 파동이 일어나고 진산 보고 물러나라 그랬거든. 근데 또 진산이 안 물러난다고 지랄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아니 선거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뭐 작전은 뭐 선거 전략은 뭐고 간에 또 파월 싸움이야. 참.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죠. 주류 비주류. 이래가지고 존나 싸웠다니까. 나 짜증이 나가. 그래서 이 뭐 전체 야권 뭐 진보 세력의 파벌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너무 많아. 민주당 쪽에서만 있었던 파벌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민주당이란 당이 처음 생긴 건 1955년 4.45 개헌 때입니다. 서울대 교수. 333333. 예. 이승만 특집 참조하시고요. 4.45 개헌을 계기로 민주국민당 보수파, 자유당 탈당파, 흥사단 출신들이 만든 당이
민주당입니다. 여기서 민주국민당 보수파가 9파, 자유당 탈당파와 흥사단 출신이 신파죠. 9파의 유명한 사람이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유진산, 허정 그리고 김영삼. 자, 그러니까 그 구파 특징 사람들은 정치를 감으로 의존하는 사람, 말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 얘기 저번에 한번 했지. 한번 했지. 신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곽상훈, 장면, 현석호, 박순천, 이철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논리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진산파동 이후에 유진산을 중심으로 뭉쳤던 범주류가 다시 김영삼, 고흥문계로 갈라졌습니다. 짜증나기 시작한다. 이제 뭐 범주류, 그렇죠. 신파, 구파, 범주류, 주류 뭐 짜증나기 시작했네. 그리고 이철승과 정혜영이 독자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주류는 김대중 중심의 단일 세력으로 재편이 됩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차지했기 때문에 당내 영향력이 커져서 비주류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진산파동이 일어날 때까지의 신민당의 민주당이지 지금의 그렇지. 민주당. 그러니까 신민당이 나중에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됐으니까 야권이 됐으니까 정통 야권. 그 개판데 이게 뭐 나중에 쭉 와갖고 보시면 뭐 신민당 됐다가 통일민주당 돼서 또 뭐 꼬마 민주당으로 갈라졌다가 또 꼬마 민주당 그것도 신민당 또 나와. 신민당 또 나오고 뭘 조를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그 우리 보수 쪽은 그냥 당 이름만 바꾼 거야. 주구장창. 사람 조금 들여오고. 그러니까 그 90년에 3당 합당 할 때만 빼고는 그 당명만 계속 바꾼 거고 이 야권은 뭐 쪼갰다 붙었다 지랄 뭐 구준이니 주륜이 뭐 비주 아유. 어쩌면 그 이제 야권에 있다가 그 여권으로 가는 애들이 이런 당명 자주 바뀌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거기 가면 딱 자기네 사람들끼리 얼마나 좋아. 복잡하지 않고 개파 싸먹고. 근데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 고래심출처럼 계속 붙들다가 하나씩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 몇 명씩 들여보내면서 당을 유지하는 것도 참 능력은 능력입니다. 대단들 하시네요. 네. 그래.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봅시다. 이후에는 뭐 대통령 선거가 없어. 저도 없지 뭘. 없었어. 대통령 선거가 없어요. 자체가 없었어. 박정희가 그런 게 있어 이 개새끼들아. 나 혼자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쭉 헤쳐뒤쳤어요. 없어졌고 이제 87년에 가가지고야 이제 대통령 직접 투표가 다시 이루어지죠. 그렇죠. 87년에 이제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네. 그 야권의 분열. 김대중과 김영삼의 어이없는 분열로 물태우가 이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난리 났지. 뭐 이거 하지 또 책임론 또 나오고 또 지랄하고. 니 때문이다 또 우리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우는 거지 뭘. 난리가 났는데 지금처럼 뭐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양김 지지자들이 갈라져가지고 지지고 뽑고 싸우고 니 때문이다 김대중 때문이다 김영삼 때문이다 싸웠는데 그런데 특히 욕을 많이 쳐드신 거는 불출마 선언했던 김대중이야. 그렇지. 김대중은 완전 나쁜 놈이 됐습니다. 욕이라는 욕은 다 드시고 지금도 이때 불출마 선언 때문에 욕한 사람이 있지. 그렇죠. 근데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불출마 선언은 김대중만 한 게 아닙니다. 이때 김영삼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 그런데 지금 욕은 김대중만 얻어쳐먹고 있어. 그리고 야권은 분열은 잘하는데 욕은 모아준다. 그래. 지금도 민주당 잘못이 더 커. 문재인 잘못이 더 커. 어쨌든 두 사람 다 잘못 아니야. 졌으니까. 그런데 문재인만 잘못했다. 콕 찍었으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욕은 몰아주기. 욕은 몰아주기. 아유 그렇게 면피하냐. 자, 후보 단일화 못한 것도 두 사람 다 책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김대중이가 잘못하고 후보 단일화 못했다고. 모든 사고는 모든 일은 쌍방이야. 쌍방은 뭐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 김대중이 호남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호남을 소외시키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에서도 김대중이 김영삼을 따따블 스코어로 이겼고 한 석 달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대중이 훨씬 앞섰지 김영삼보다. 아니 그렇게 여론조사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누가 양보해야 됐어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언급했던 마지막 협상 결렬시킨 거 그것도 김영삼이지 뭐. 자기가 정승화가 입당하고 존나 인기가 올라가니 그것도 결렬시켰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세장 말대로 욕을 하려면 책임 추구를 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해야지. 왜 김대중만 욕하냐 이 말이야. 문재인은 민주당 안에 속해 있는 대통령 후보지 문재인 혼자가 아닌데 욕은 다 문재인 몰아주고 나머지
그 선거운동 도와줬던 사람들, 그 같이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욕 하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뭐 민주당 책임 없나? 난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민주당 뭐 했어 이번 선거에? 안철수 해바라기만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과는 좀 그 반대 상황이 됐죠.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에서 앞섰고 지금은 안철수가 더 앞섰고 그렇다고 해도요. 이거는 저희가 이것만 갖고 저것만 옳다라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 작금의 상황도 안철수 지지자들도 여기서 구태 그 책임 의식을 책임의 그 소재를 한쪽으로 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각 그 지분에 맞게 욕을 먹어야지. 그렇지. 왜 이거 나누고 앉았어? 그런 거 아니니까 씨발 공약 민주당이 공약이라도 한번 그럴듯한 거 내놨단 말이야. 그 저 2002년에 노무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충청도표를 좀 갖고 왔잖아. 그게 그렇죠. 뭐야? 세종시. 세종시. 그거 노무현이 머리에서 나왔겠어? 다 민주당 참모들이 갖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뭐 했냐 말이야 민주당은 씨발. 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87년 대선 이렇게 말아먹고요. 그다음 92년도 대선이 있는데 이건 볼 거 없잖아. 이거 분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92년은 분열을 할 것도 없지. 그냥 김대중 혼자 나온 건데. 거대 정당이었던 그 민자당하고 싸워서 깨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졌고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은 졌고요. 경북, 경남, 충청 다 먹은 사람들, 호남, 서울 약간 먹은 야합과 연합의 싸움 졌으니까 이때가 아마 지금이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김대중이 일단은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또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또 거목, 큰 나무, 민주화 투쟁의 화신이라고 했던 김대중 씨가 필생의 라이벌 김영삼과 모든 걸 걸고 단판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져서 정계 은퇴를 한 거죠.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은퇴를 하니까 김대중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던 수고 언론들이 앞다퉈서 김대중의 은퇴를 보도하고 엄청나게 칭찬 세례를 퍼붓습니다. 졸라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을까 이 왜 개새끼들이. 그랬을까? 당시 언론에서 뽑은 제목들 한번 볼까요? 역사 속으로 떠난 거목, 눈물의 정계 은퇴, 한국과 전 세계는 그를 격찬했다. 온 국민의 가슴은 모두 함께 울었다. 인동초의 삶. 나 이거 대본 쓰다가 울 뻔했어 진짜. 야.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오늘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정치 생활의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겨놓은 채 정계를 떠나서 조용한 시민 생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대중 후보의 정계 은퇴 선언 내용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저희 패배를 겸허한 심정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영삼 총재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여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조국의 통일에 큰 기여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막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의 막중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하해 같은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당원으로서 저희 힘 닿는 데까지 당과 동지 여러분의 발전에 위력이나마 헌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조용한 시민 생활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오늘 정계 은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서 지난 70년 이래 20여 년을 풍미했던 양김시대는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영삼 당선자와 함께 반독재 투쟁에는 민주동지로 협력을 했고 대권 고지에는 숙명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후보의 정치 역정. 신용윤 기자 전해드립니다. 김대중 후보는 오늘 자연인 김대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정치 직함이었던 국회의원의 허울까지 벗고 평범한 시민 김대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세의 정치와 작별을 선언하는 순간 마포 당사를 흠뻑 적셨던 당원들의 눈물은 학경과 지조를 갖춘 노정치인을 떠나보내는 안쓰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의지할 큰 기둥을 잃은 슬픔이기도 했고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삼수가 좌절된 김대중, 순환의 정치, 민주화의 화신으로 불리우는 그의 가시밭길은 64년 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면서부터 예고됐습니다. 정부를 추궁하는 그의 논리는 매서웠으며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5시간 동안에 걸친 의사진행 방해 연설은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탄압의 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1년 7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는 40대 기수론을 제창한 김영삼 당선자와 함께 자유경선에 참여했으며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최연소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양김 씨의 운명적인 사랑과 미움의 관계는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유신 선포 후 김영삼 당선자가 국내에서 반유신 투쟁을 벌이는 동안 그는 망명지에서 반독재 투쟁을 했으며 73년의 도쿄 납치 사건으로부터 긴급조치 기간 동안 양김은 민주화 투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하게 됩니다. 80년 서울의 봄, 양김은 저마다 대권 고지를 넘보며 두 번째의 숙명적인 대결을 벌이지만 군부의 등장으로 좌절됩니다. 김대중 씨는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은 뒤 자의반 타의반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가 85년 12대 총선 직전에 귀국해 김영삼 씨와 함께 선명야당 신민당이 민한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양김 씨는 87년 대통령 선거와 오늘 개표가 끝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기 당을 달리해 독자 출마했고 오늘 김영삼 씨는 당선자로 김대중 씨는 낙선자로 영역이 갈라졌고 김대중 씨는 정치는 아쉬움이 있을 때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짤막한 말로 정계 은퇴의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치사의 산증인으로 한국 정치사를 저술하는 데 남은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는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은퇴한 노정객의 입장에서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정치를 설파할 것입니다. 파란 많았던 40년 정치 생활을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청산한 김대중. 그는 그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남겨두고 오늘 정치 전면에서 떠나갔습니다. MBC 뉴스 신용기입니다. 아니 저 선거 전에 김대중 죽이기 그렇게 했던 새끼들이 그러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보다 김대중을 더 띄워주고 있어. 그러니까 졸라 황당한 그 거지. 천하의 조선일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칭찬으로 지면을 완전히 엄청나게 할애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DJ도 좀 순진한 게 졸라 좋아했어 이거. 그렇지. 이 사람들 뭐야 그랬지. 아우 순진해 씨. 근데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거는 결국에 국민들을 엄청나게 감동시켜서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김대중 선생님이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하게 해서 다시는 정계에 복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그런 것들을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전에. 저 아는 선배가 꽃상에 태운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겨 태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해서 잘가 오지마 주민등록말 써야 이거지.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 관에 집어넣고 관뚜껑에 목 박고 회 바깥에 바르고 저승길 차비 던져주고 아예 본문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수구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없는 민주당이 민주당이야 씨발. 그 뭐 꽃상에 태웠다 제가 뭐 그 장례식 치른 거랑 비슷하게 얘기했던 거를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캐치해서 요 얘기를 했던 분이 바로 권노갑 씨입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신지. 그래 씨발 우리 고향 형이야. 노갑이 형. 노갑이 형이 고향 형이야? 안동 출신이야. 야, 씨, 그 호남하면서 그렇게 있던 김경재, 하나가 한강원 전부 세우리자 갔는데 영남 출신 권노갑이 남아있네. 참 다 아이러니다. 노갑 형이 정말 영원한 비서지 뭐. DJ의 영원한 비서. 노갑 형만 남아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7년 선거가 실시되죠. 돌아온 DJ가 돌아왔어. 꽃상에 타고 갔는데 돌아왔어. 그렇지. 그래서 엄청나게 욕 얻어먹었지. 지금 쇼한 거냐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무릅쓰고
정계 은퇴에 대한 번복을 무릅쓰고 돌아온 건데 이건 사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민주당 총재가 이기택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돼, 뭐 싸움이 안 돼 여권하고. 그러니까 김영삼 이기택이 뭐였어? 옛날에 김영삼이 꼽은 거 아니야. 영수회담이 되겠냐고. 영수회담에서요 김영삼이 이기택이한테 반말했다 그래. 진짜 인물 없었다. 그래 뭐 이 싸움이 돼? 그러니까 이제 DJ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DJ가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해창과 한판 대결을 벌어지죠. 근데 DJ가 돌아왔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김대중 없는 민주당의 왕노릇하던 이기태기가 김대중을 받아줄 수가 있나? 없지. 절대 안 난다고. 나는 얼굴마다 못한다고 뭐 깽판치고. 마찬가지 노무현 비롯한 소장파들도 김대중의 복귀는 지역 정치로의 핵이라 그러면서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심지어 유시민을 비롯한 평론가들도 김대중으로 선거하면 100% 진다고 난리를 쳐 절대 불가리고 외쳤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유시민 씨가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나중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뭐 이거는 그럴 수밖에 뭐 이런 거죠. 그때 당시 유시민 씨의 판단은 이런 거지. 기간 동안 제도권 정치에서 보여준 그 지역주의 이 한계를 느낀 유시민이 이때 조순 제3 후보로는 되고 나옵니다. 이건 좀 내가 이건 이따 얘기할 건데 원래 조순이 저기 스승이야. 그치. 유시민 스승이야. 그래서 경제학과 때문에 그래. 저도 그 책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존경한다 그러고 그랬을 거야. 그 이때 97년 대선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김대중을 후보로 내세우면 게임 승률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의 비판을 받긴 했지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평론가라는 사람이 아까도 우리 그 이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론가는 어떤 입장을 그 한쪽으로 견지를 그 이빨이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도 이렇게 극단적인 논조의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절망적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그런 것에 다시 부활하니까 아무래도 또 유시민의 입장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진짜 이 지역주의 선거하면 100% 지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길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보고 자꾸 노빠 방송이라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욕을 좀 얻어먹을 얘기를 하면 유시민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제가 유시민 졸라 싫어합니다. 내가 근데 왜 노빠야 씨발. 근데 왜 DJ 빠들 유시민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맞아요. 김대중 정부를 유시민이. 근데 그때는 평론가였으니까 이해는 하지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대가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씨발 우리 DJ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DJ빠. 그런데 그렇게 그 유시민의 어떤 그 분석은 제로다. 승률 제로다라는 걸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김대중 없는 문민정부 시절에 아까 얘기했죠. 야당이 보여줬던 정치력의 부재. 반말 먹는 영수회담. 반말하다 처먹는 영수회담. 지도자의 빈곤. 대가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4분 오열되는 거야. 리더가 없으니까. 아니 고수덤을 쳐도 오야가 있고 씨발 싸움을 해도 골목대장이 있는데 리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DJ로는 이길 수 없어. 맞아. DJ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은 DJ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개파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그렇지. 파워가 그 싸움을 할 수 있을 때 그 싸움이 되는 유니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죠. 조순 대망론하고 조선을 불러 올렸잖아. 근데 조선이 결국 어떻게 했어? 이해창하고 손잡았는데 씨발 뭘 에휴 답답한 인간. 내가 책에다 쓴 거 있어. 유시민은 나보다도 미래를 못 내다본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이제 DJ 빠로스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DJP 연합을 하잖아. 왜 아까 한 것처럼 DJ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DJP 연합을 하는데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김대중이 앞섰거든. 앞서 있었는데 선거 마지막으로 가면 분명히 또 지역주의 투표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DJ가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죠. 보수표를 빼앗아오려고 DJP 연합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DJP 연합할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또 엄청나게 당내에서 또 그지? 난리 쳤겠지. 난리 쳤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었던 거는 김대중의 카리스마지. 조용히 이것들아.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의 당위성.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정권 교체가 중요해. 이래가지고 그 반발을 억눌렀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수 정치니까 가능한 거야. 그렇죠. 보수 정치니까 그 카리스마로 그렇게 눌렀는데 그 우리 이 박사가 저번 시간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뭐 카리스마 얘기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이 카리스마 없어서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아니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과연 그거를 그렇게만 볼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처럼 1인 총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오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박근혜처럼 그런 제왕적 대표가 있다는 게 옳은 것인가. 공천권 쥐고 흔들던 그런 총재 앞에서 이제 한마디도 못했던 인간들이 벌벌 기지. 그렇지. 그거 다 나눠주고 권한 주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니까 거기에 바로 뒤통수 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분열됐다가 또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합의하고 공통점 생기면 같이 모으고 끝까지 토론해서 공통점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한 명이 야 이렇게 야 공천 어디 넌 하지마 넌 해. 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옳은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저 박근혜 뭐 카리스마 있다고 지랄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봐요.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권을 박근혜가 안 갖고 있었어. 카리스마 있을 수 있어? 박근혜가 진짜 공천권 딱 손에 쥐고 딱 휘득휘득 하니까 거기다 일사불란하게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민주당에 문재인이가 공천권이 없었어. 그치 없었지. 만약에 공천권 손에 쥐고 있었어 봐. 아무 말도 어디 감히 후보 흔들기를 하나? 이 새끼들아. 내 말이 틀렸어? 아유, 지난 방송에서 이 작가가 야권이 진 원인이 국민 탓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카리스마를 아직도 바라는 국민들이 결국엔 50%가 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한 선거가 이번 선거예요. 결국엔. 참. 그래. 자, 그래서 2002년 선거가 이제 끝이 나고 2002년 이겼지? 이겼죠. 어부지리로 이겼는데 어쨌든 이겼는데도 또 갈라져. 이겼는데 이 새끼들은 이겨도 분열해. 이겨도 분열해. 2002년 선거 끝나고 새천년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내가 노빠가 있는 걸 설명해 줄게. 난 열린우리당 분당 깨고 날 때 졸로 열받아 했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했던 이거 첫째 남북 정상회담 그거 뭐야? 특검 했는 거. 그때 막 꺼풀라 그랬어 가서. 대북 특검. 대북 특검. 아니 그거를 그거 노해야 되지.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지. 그걸 그래 어쨌든 열린우리당 분당할 때도 내가 존나 열받아 했는데. 어제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분당하고요.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작살나고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에서 졸라 또 피터지게 싸워요. 싸우다가 나중에 집단 탈당하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한길이야. 김한길이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했거든. 그때 집단 쫀나 싸우고 해갖고 탈당하는데 제일 앞장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당이 중도통합개혁신당. 뭐야 이건 또 씨. 하여튼 중도는 졸라 좋아해 씨발. 중도는 춘천에 있는 게 중도라고 이런 인간들 하죠. 중도 때문에 미치겠어 아주 중도를. 그래서 민주당과 중도통합개혁신당이 합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야 이거는? 중도통합민주신당이. 그리고 이 중도통합민주신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을 해요.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그래서 만든 당이 통합민주당이야. 아유 씨발 뭐야 이거 대체. 이름 다 외울 수도 없겠네 이거. 이름도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참. 네, 2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원내 2당으로 밀려난 집권 여당. 이제 사실상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은 의미가 없고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미래 선진 한국 건설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중도 개혁 세력과 함께 통합신당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에는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개입은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은 의석수 110석에 원내 2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 의원들은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신당 추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탈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분당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새 교섭단체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의 독자적인 정계 개편 논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탈당한 의원들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천정배 의원, 염동연 의원 등 이미 앞서 탈당해 있는 의원님들과는 이번 주말에 워크숍을 함께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 교섭단체의 명칭이라든지 앞으로 교섭단체가 지켜가야 할 원칙 등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원내 2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제3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여권의 정계 개편은 더욱 혼미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근데 이건 예상이 돼 있었지 원래. 그 전에 왜 우리 후단협 때부터 이미 갈등, 아니 그 노무현이 될지 몰랐거든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야 우리 어차피 안 돼.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후단협 때 노무현을 흔들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똑같아, 비슷하게 걔는. 문재인을 흔든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 당시 후단협 때 그 노무현 흔들었던 애들이 지금 다 새누리당 가 있거든. 내가 봤을 때 네. 이번에 그 문재인 흔들었던 애들이 다음 대선 때 새누리당 갈지도 몰라. 잘 지켜보라고. 역사를 항상 되풀이된다. 에이그. 자, 그 다음은 뭐야? 2007년인가? 근데 이때는 뭐 워낙 원사이드한 게임이니까 분열이고 지랄이고 할 것도 없지 이거는. 근데 다만 그렇게 원사이드한 게임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아까 그 이 작가 얘기한 대로 엄청나게 파벌 싸움을 또 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통합 민주주의 중도 통합 뭐시 계속 이렇게 그게 2007년 대선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자, 근데 그걸 왜 하냐? 선거하면 질 건데 왜 해?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요. 그 대선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이게 핵심입니다. 당시 선거는 그냥 무조건 이명박이 이기는 거였어. 그치. 무조건 이명박이 이기는 거였는데 왜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했냐? 다음 총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왜 저 새끼들이 저러는지 잘 보면 답이 나와.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정치가 직업이고 정치를 통해서 애들 학자금을 주고 그 밑에 당직자들을 꾸려가지고 부모님 봉양을 하고요. 자식 새끼 용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프로 정치인이야. 이 사람들은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원해요. 하나의 그거는 기업체네. 여당이 안 돼도 돼. 야당으로 해서 그 동네에서 주구장창 오래 해먹으면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할 때 그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처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어? 저는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저기 뭐 북유럽에 우리가 뭐 그런 국가들 있잖아. 뭐 국회의원들이 뭐 월급도 안 받고 아니면 스웨덴 그렇게 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연금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이게 딱 니네 수준이지. 이게 딱 니네 수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저는요 이거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느끼고 인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한 번에 이 사람들이 갈릴 것 같아요. 애누리 욕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상 말대로 김대중이 2% 얻었었는데 지금 18% 얻었잖아. 대구에서. 참 많이 왔다 그래. 많이 왔잖아. 그리고 저 김대중이 부산 경남에서 12% 얻었는데 39%까지 왔어요. 많이 왔어. 좀 더 갑시다 이제. 그래,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렇지.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야, 씨. 자, 왜? 호회 여기는 어떻게 대선 특집 2 호회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야권의 분열, 선거 시작하기 전에 분열을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또 분열하고 이 역사가 계속 되풀이돼 왔어요. 선거 전에는 저 후보로 안 된다. 그치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싸움 시작하지. 그래서 선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기면 입 닫고 지면 니 때문에 졌다 이렇게 지금 분열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 선거도 선거 전에 후보 흔들기 있었죠. 안철수만 바라봤지. 우리 후보 흔들고 안철수 바라보고 그리고 지니까 니 때문에 졌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국회의원까지 관두라 그래 그럼? 몰라. 책임은 져야 돼 문재인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후보로 나왔으니까 그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친노라는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다 몰아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새누리 애들이에요. 그걸 아시라고. 그리고 지금 친노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면 부산 경남에서 어떻게 할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안철수 신당? 아니 그건 안철수가 와야 되는 거고 오시다는 거를 아이고 참. 와도 당을 만들지 그것도 않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나는 진짜 안철수의 그 마음은 아무 진짜 모르겠어. 예측이 안 돼 그 장관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제발 좀 싸우지 좀 맙시다. 누구 몰아내고 분열하고 우리끼리 좀 이러지 좀 말자고. 저 새누리처럼 똘똘 뭉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지랄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좀 힘을 좀 합쳐가지고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내자고요. 그러면 오늘 어쨌든 우리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분열 좀 하지 말고 누구 탓이라고 특정 뭐 책임질까는 책임져야 되지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지. 오늘 방송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로 이 박사. 네, 저는 근데 일단 이 작가하고 약간 얘기가 다른 게 분열하려면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졸라 빨리 분열해서 붙으면 저기 나가고 저기 그 한광호, 김경재 그런 사람들처럼 갈론 빨리 가고 좀 적은 수라도 강하게 좀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 당선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강하게 똘똘 뭉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 박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점점 이 진짜 극렬한 아니 나 그래서 차라리 있다 어떡하지? 아니 그래 아니 난 노빠라는 게 아니라 아니 남아 따로 또 같이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통의 목표를 가진 좀 정치 한번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이 딱 단결돼서 뭉쳐가지고. 그런데 걔네들 또 네가 말한 그 사람들이 또 당을 만들잖아. 거기서 또 갈라진다. 그러니까 야권은 안 돼. 물론 나는 그게 좀 우려가 되지. 야 열린우리당이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니야. 야 민주당에서 왜 열린우리당 갈라져 나왔는데 야 이게 좀 건너갑 이런 사람 좀 몰아내고 정동영이 그래서 한 거 정풍운동하고 그 천신정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래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와 또 갈라졌잖아. 에휴 참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까 이 작가 말한 대로 나갈 사람 또 나갈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작가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저는 박근혜가 잘하면 까임방지권 줄 수 있습니다. 잘하면 예. 박수 쳐줄 나는 의향이 있어. 예, 저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이것이 어디 패러디? 이거 무현정 패러디인데? 그저, 너 그러니까 노빠 소리 듣는 거야 이 새끼야. 아이 계속 들어봐 임마. 그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만이라도 잘 지켜줬으면 그리고 약속했던 비전이라도 다 실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라면 대통합을 부르짖은 만큼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의 공약 중에서 공감 가는 것들 몇 개 찾아서 실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무리한 요구라면 현 대통령과 다른 정권인 양 유세 기간 동안에 한참 그랬던 만큼 지금 현 대통령 의혹 있는 거 탈탈탈탈 털어줘도 저는 까임방지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우리 요 몇 달 며칠 멘붕이었던 거 잘 기억해서 박근혜 당선자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권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리고 시민단체 노동계까지 모든 정치권과 시민들이 잘하나 못하나 잘 감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가지고 교양 잘 쌓고 정치권, 재계, 언론, 시민단체 등등 잘하면 지지하고 나쁘게 하면 비판할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에서 일단 깨어있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작. 그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너 어디 간다고? 봉화 내려가고 있는데 네가 거길 왜 가? 네가 거길 왜 가? 얘가 거길 왜 가? 제가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 인간 노무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는 말고요, 그냥 좋아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요 생물이에요. 그 정치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느 순간 이 야권이라는 쪽에서도 이런 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친노,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세력들을 싫어하는 사람, 야권에서 왜 싫어하냐면 정치가 생활화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치가 일상화되는 게 이루어지면 그 잃는 게 생긴 사람들이 생기거든. 왜냐면은 기존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포지션을 점점 줄여야 됩니다.
정치는요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는 지극적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 개인이 전부 정치적인 거고요. 사회가 진화할수록 원래 정치적인 포지션이라는 게 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진화한 사회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놈의 한국 사회는 그 빠르게 발전을 해왔는데 점점 정치는 더 옛날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거 방송하려고 찾아보면요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 사회는 진화하는 나이테가 굵어질수록 정치라는 이 포지션들이 점점 퇴보하는 있는 이런 현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사소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힘이 되고요. 그게 자기 몸에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치라는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이합집산하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을 저희가 다 견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 예. 그래요. 자, 그 요즘에 말이죠. 소위 야권 정치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노 책임론 계속 얘기를 하지. 그런데 물론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문재인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야권의 그 정치 평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친노거리면서 하면은 이게 바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야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지지자들끼리도 그러고 있죠. 이런 짓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의 쇄신파 그리고 반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민주당 뭐 당내 경선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모바일 선거를 없애려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어. 왜? 모바일 선거 하면 얘들이 친노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했잖아. 김대중 노무현 이 라인을 졸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선거를 하면 자기들 이길 수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들 당원들하고 대의원끼리만 해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누가 돼? 저번에 그렇게 했으면은 손학규가 됐겠지. 그러면 얘기했지만 1000만 표도 못 얻었습니다. 손학규가 됐으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이 왜 모바일 선거를 없애려고 하는지 아주 과거로 세상 말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2002년에 그 국민 경선이 없었으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높은 바람으로 이래가지고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모바일 선거라는 어떤 획기적인 거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이것 때문에 졌으니까 하면 안 된다. 정치를 뒤로 자꾸 돌리는 식. 물론 그 당원과 대의원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가중치를 두잖아. 그렇게 해서 선거 제도를 조금 고치는 걸로 해야 되지. 당내 제도를 고치는 걸로 해야지. 이것 때문에 모바일 선거를 없앤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들의 기득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제발 좀 민주당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한테 표 주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대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말이죠. 나 질문. 그러면 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서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그것도 웃겨요. 문희상은 친노 아니야? 문희상도 친노야. 아니 난 문희상 씨 됐다는 얘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니 웃긴 것들이야. 얘들이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 나는 깜짝 놀랐어 솔직히. 아니 친노거리다가 얘네들 그 프레임 하면 문희상은 120% 친노입니다. 그렇지. 왜 뽑았어 그러면? 왜 추대했는데?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거 진짜. 진짜 그 문희상 씨 말대로 진짜 자다가 홍두깨 맞은 기분일 거야. 아니, 어떨 때는 친노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 어떨 때는 그래? 이 정도면 친노지만 괜찮은데? 아니 뭐 범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안 된다 그러더니만. 광로 없나 광로? 내가 광노겠다. 저기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을 없앤다고 하는 건 딱 의미는 이거 하나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반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게. 새누리는 계속 여당 하시고요. 민주당 우리는 계속 야당 할게요. 이 생각이야. 그렇지. 그렇게 아까 세작이 정치를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막아가지고 일본에서 자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돈이나 열심히 벌고 그리고 그 성냥갑 같은 집안에서 맨날 뭐 밤에 포르노도 보고 막 그리고 일찍 출근했다 일찍 퇴근하면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거는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편집을 세장한테 맡길라 했더만 이게 오늘 1시간 정도밖에 안 돼. 1시간 좀 넘나? 내가 그냥 해버리겠네. 네, 후딱 하는 게 낫겠는데. 자 오늘 오늘 제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음식 영화 제작자 황모 대표 삼겹살 소주 맥주 치킨 할미꽃 낙지볶음 소주 고돌이
맥주, 소주, 해물탕, 짬뽕탕, 엔젤 펀딩, 토토 삐삐아빠, 후원, 김민수, 힘센 캔디웰, 달건이, 김신혜, 고경진, 고맙습니다. 카라수, 화이팅, 이혜경, 샨티, 신태균, 신민철, 수원문트, 나라라 거북이. 아유 힘들어. 박가스명수, 최정아, 이재희 화이팅, 희야, 손상국, 아름드리, 빼미 아빠 로미, 강경미, 박상희, TRC, 박민훈, 특별 펀딩. 봉화마을 갔을 때 이 박사에게 금일봉 전달해 주신 분, 봉화마을 방문 스텝, 선플라워 제이양, 봉화마을 방문 촬영 담당, 영화 제작자 황모 대표, 이모 촬영 감독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유 힘들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의 분당 사태 때 김원기 전 의원의 증언. 그래서 이제 이 선거를 치르고 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이 분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내가 안 따라오리라는 생각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그러던 처지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뭐 반대는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자기하고 딴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그 양반은 생각을 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와주면 좋은데 말해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회의가 끝나서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엘리베이터까지 오셔가지고 나보고, 김최고 의원, 노무현이는 딴 사람 말 안 듣고 이제 김최고 의원 말은 듣잖아. 노무현 좀 설득 좀 해줘. 나보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 노무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런데 저 양반이 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자기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이다 생각하고 노무현 부탁만 그렇게 하더라고. 노무현 좀 설득해 달라고. 이거는 물론 우리의 위대한 영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픈 것인 동시에 나는 국민 각자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노무현의 슬픔과 같이 묶어서 서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청 앞에서 분양하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주도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정부가 반대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 국민들 지금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서민 경제가 전례 없이 빈부격차가 강화돼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다시피 언제 뭐가 될지 모르는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고, 이런 가운데 국민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국민은 슬픈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데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는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슬픔과 답답함과 절망을 위에 같이 합쳐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윤리를 받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중소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그렇게 화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국민이 안심하고 갈 거고 이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와 같은 초긴장 속인데 이것도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간 이 화해, 협력 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세계 자랑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그만한 기간 동안 그 독재와 싸우고 더욱이 구속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투쟁을 계속 해온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그 보통은 거의 무투표 당선 수준의 그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그 건국의 아버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민주 세력이 분열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 원체 그 빨갱이로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단순한 민주주의 투사로 보지 않고 자꾸만 그 친북 인사로 보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냥 투사만이 아니고 사상가죠.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그 전략적으로 요령 있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도자죠. 우리가 잘 못 알아볼 뿐이죠.
오